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매화전 들어갈게요. 자, 매화전은요, 매화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 은근히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냐가 부분 그때그때 달라지다 보니까 이 작품을 내가 알았나 싶었겠지만 사실은 은근히 이곳저곳에 문제집도 그렇고 자주 출연하는 작품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작품을 한 번쯤 봐둬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이게 좀 길어요, 이야기가. 아주 긴 건 아니지만 길다 보니까 이 줄거리를 알고 줄거리를 외워서 나는 줄거리에 대응하겠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초점을 잡아서 여기야 라고 말하기에도 좀 어려운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부분이 길다 보니까 부분 초점화돼서 나오는 것들이 좀 다르거든. 제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다 보니 전체 줄거리를 저한테 지금 들으실 거고 필기를 하면서 쫓아오겠지만 저런 거구나를 기억을 하겠지만 결국은 수능에 우리가 이번에 매화전이 채택이 되었다면 어느 지문이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지문을 내가 잘 읽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어내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줄거리를 보는 거지 막 외우려고 보는 건 아니야.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전체 줄거리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매화가 이제 김주부, 여기 보시면 김주부가 매화 아버지예요. 원래 김주부가 우리 앞부분에 줄거리에 나와 있어. 그것처럼 두 이제 딸을 데리고 이제 요거를 한번 읽어볼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부분의 줄거리 잠깐 먼저 펴보실래요? 잠깐만 보면 경기도 장당군에 사는 김주부에게 매화라는 무남동녀가 있었어요. 조정의 간신들이 김주부의 도수를 두려워해서 여기 초점 김주부가 도수를 부릴 줄 알아요. 그래서 해치려고 하자 매화를 시켜서 남장을 시켜서 길거리에다 두고 두 부부는 산으로 구월산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잠깐 아니 왜 매화를 두고 버리고 가는 거야? 실현당하게 같이 데려가야지. 이지만 소설이잖아. 그래서 어쨌든 고을산으로 두 부부는 들어가고요. 부모를 잃은 매화는 연안골 성인동에 사는 조병사의 집 12에게 발견돼서 이 조병사네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들어가서 조병사의 아들인 양유와 함께 같이 글공부도 하고 키움을 당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력자의 부모를 잃었을 때는 그러니까 시련을 겪는 거지만 결국 조병사로부터 이렇게 키움을 당한다는 건 양육을 당한다는 건 어찌됐든 당한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다. 그러니까 어쨌든 양육을 해주니까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면들을 보자면 이 매화가 막 영웅 기질을 가지고 막 가서 싸우고 이러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 소설이지만 어찌 보면 영웅 소설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어릴 때 기아 떨궈지고요. 그리고 나서 힘들게 시련을 겪지만 조력자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구조가 돼. 아버지에 의해서 구조가 되거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를 보자면 굳이 말을 하자면 막 영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영웅소설적인 구조도 가지고 있는 소설이고 내가 아까 했던 얘기야. 부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여기서 키워지는데 처음엔 몰랐단 말이에요. 양유가 여자인 줄. 그냥 여자 느낌이 나고 왠지 마음이 끌린다 정도였는데 물어봐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서로 시를 서로 주고받고 화답하면서 여자임이 밝혀지고 본인이 여자라고 밝혀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 정말 결혼하자 잘됐다 뭐 이러는 찰나에 이 상객이 이제 관상을 봐주겠다고 하면서 지나던 길에 들렸다라고 하면서 관상을 봐주는데 이게 김주부 아버지거든요. 아버지인데 이때쯤 도수를 부릴 줄 아는 사람이니까 이때쯤이면 이런 사실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저 매화를 보더니 매화의 관상을 봅니다. 매화의 관상으로 저 매화는 여자다. 그럴 리가 있나? 여자라고? 자기가 여지껏 키웠는데. 그리고 양유의 관상을 봐줍니다. 양유의 관상을 보니까 16세가 되면 호식을 할 쌍이다. 호식이 뭐냐면 범에게 잡아먹힐 쌍이다. 그래서 조병사가 노발대발하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와서 남의 자식 이게 뭐 이러지만 그러면서 이제 쓱 사라지는데 또 그냥 가지 않아. 편지 하나 이렇게 종이에다 끝끝내 쓰죠. 만약 양유와 매화를 결혼시키지 않으면 16세에 호식할 상이다. 이걸 또 쓰고 나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찜찜해.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본인이 매화가 여자라는 것을 알고 귀히 여기고 좀 예뻐라 해요. 그러다가 그래 이제 겨우 이게 그렇게 되는 거라면 그래 혼인을 시키자라고 해서 둘을 혼인을 시키려고 하는데 최씨 부인이 그것을 그러니까 조병사의 부인이야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최씨 부인은 계모거든요.
그러니까 양유가 자기 아들이 아니야. 근데 최씨 부인이 보기에 매화가 괜찮거든. 괜찮은 애를 자기 아들이 아닌 양유보다는 자기의 친 남동생한테 결혼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남동생과 이런, 그치? 본 기억이 나죠? 결혼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심지어는 그냥 반대 안 하고요. 계략까지 꾸며요. 그러면서 아우 내가 근본도 모르는 여잔데 어떻게 우리 아들하고 말이 안 돼. 그리고 유리걸식 하던 애잖아요. 그 부모나 근본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조병사가 정말 근본을 알아보기 위해서 막 찾아다녀 보니까 나쁜 소리, 거짓말로 하도록 시켜놓은 거지. 나쁜 소리가 들려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매화를 구박하다가 내쫓아요. 내쫓아서 매화가 이제 쫓겨나가는데 남동생이 이제 그게 계략이었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시키려고 한 거니까 남동생이 쫓아오니까 매화는 싫지, 양유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막 가다 보니까 앞에 강이 있어서 그래 빠져 죽자 하고 빠졌는데 그거를 이제 아버지 김주부가 도술로서 구해주는 거야. 아버지가 도술을 꽤 자주 부려요. 이따가 또 부릴 거야. 이렇게 도술을 부리는 그런 측면을 보자면 이게 도술 소설, 그러니까 전기성이 매우 강한 그런 측면에서 좀 봐줘야겠구나 싶다가도, 아까 계략까지 꾸미는 계모로서의 가정소설 입장에서 보면 계모형 소설의 입장, 어느 지문이 나오냐에 따라 조금씩 초점이 달라지죠? 로 볼 수 있고, 어쨌든 애정소설로도 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초점을 좀 넓게 볼 수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구해줘서 매화를 자기 집으로, 산에 있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자기 하인 중에 한 명을 범으로 둔갑을 시켜 도술을 부려가지고 가서 양유를 잡아오게 합니다. 결혼시키려고. 운명이니까 결혼해야 되잖아요. 고전은 다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시키려고 잡아오는데, 양유가 잡혀간 그날이 뭐였냐면 조병아가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려던 그날 밤이었던 거야. 근데 아들이 범한테 물려가고, 양유는 입장에서는 범한테 물려갔으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어느 방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가 쓱 들어오는 거지. 들어와서 보니까 매화더라. 물론 매화도 몰랐어요, 양유가 있는지. 근데 그래서 둘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그래서 둘이 혼인을 하고, 조병사 입장에서는 자식이 물려갔으니까 얼마나 걱정 근심을 하겠습니까. 걱정 근심하던 차이에 김주부가, 매화의 아버지가 와서 데려가요. 그래서 거기 아들이 잘 살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자, 산속이니까 여기에서 있다 보니 바깥 세계에선 때맞춰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 임진왜란을 이들은 피할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잘 살게 되고, 저 매화 아버지는 신선이니까 신선이 돼서 가고, 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들어봐서 알지 얘들아? 제가 처음에도 아마 고전산문 OT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줄거리가 그렇게 전체 줄거리 꼭 알아야만 되지 않는 소설들도 있다. 너무 넓은 경우. 하지만 틀만 대충 알아두신 다음에 이게 어느 부분이 나오냐에 따라 다르겠구나. 우리 지문은 둘이 서로 시로 화답하는 사랑을 하는 부분이 얘기가 잠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뒤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제 여기 와서 요 관상 봐주는 부분, 그러니까 줄거리를 체크한다.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고, 앞뒤 문맥상, 그리고 왜 이런 대답을 했으며, 요 상황을 파악하는 연습이 중요해서 제가 부분 보여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를 읽었으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때에, 자, 그 다음 들어갈게요. 양유가 매화를 찾아. 왜냐면 매화가 이제 학당에 와서 아마 그 전에 뭔가 사람들이 남장한 여자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서 와서 이제 속상해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매화가 눈물 흔적이 있기에 양유가 물어보기를, 그대 어찌하여 먼저 왔으며 슬픈 기색이 있느뇨. 아마도 곡절이 있도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오늘 사람들이 여자가 남복을 입었다 하니 그 일로 그러한가? 그러니까 그런 말 때문에 그래? 라고 하니까 매화가 흔연히 오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자기는 속여야 되거든요. 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야 라고 해야 되니까 일부러 태어난 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생각하니 어찌하니 슬플. 나 부모님 생각하느라 슬픈 거야. 또 내 몸이 여자면 여자로 밝히고 길성을 배울 것이지, 왜 남복을 입고 내가 남을 속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야? 본디 골격이 연연하며 가냘프고 연하다 보니까 지각 없는 사람들이 여자라 하거니와 이로 장성해서 골격이 이제 괜찮아지면 괜찮을 거예요 라고 하고 단정히 앉아서 풍어를 읊으니 소리가 웅장해서 일부러 웅장하게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 소리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양유 마음에는, 그 아랫줄 보이시죠? 남자 소리를 들을 때는 남자가 분명하지만 이 향, 뭔가 이상 야릇한 향기가 만당, 거기
그 공간인 안에 꽉 차 있고요. 학당 안에 꽉 차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화의 태도를 보면 마음만 그러니까 마음이 심란한 거죠. 여자는 아닌데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경치를 구경을 갔다가 양유가 글을 씁니다. 자, 요거 제가 여기 부분 지워도 될까 얘들아? 필기 때문에 좀 지울게. 다 지울게. 여러분들 필기 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양유가 글을 써서 줍니다. 뭐라고 썼냐면 양유는 먼저 봄빛을 얻었는데 매화는 어찌 즐겁지 아니한고 나는 봄빛을 얻어서 마음이 즐거운데 매화는 안 그런가 보라고 얘기한 이 시업, 제가 시라서 두 줄 적어볼까요? 일반적으로 소설 속에 시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삽입시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삽입시가 나오면 항상 질문거리죠. 항상 이 기능이 뭐야? 혹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혹은 여기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가 뭐야? 이런 것들을 질문하기 때문에 항상 시는 중요시하게 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매화를 향하, 그러니까 매화를 이거 양유가 쓴 거거든. 매화를 향한 양유의 마음, 감정, 연정이라고 할까요? 연정을 시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니까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뒷장 넘겨볼까요? 답시를 썼어요. 두 줄인데 이 답시를 통해서 매화가 본인이 여성임을 드디어 이제 고백을 합니다. 답시.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 얘들아. 이런 고전 혹은 시 같은 데서 나비가 꽃을 찾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을 알고 계시죠? 나비가 보통 남성, 꽃이 여성이 꽃이니까. 그러니까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한다는 건 남성인 양유 당신이 여자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군요 라는 뜻이라고 보면 되고요. 원앙새가 물을 얻지 못하였도다 라는 것은 원앙새는 왜 부부의 그런 어떤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새잖아. 그러니까 부부를 상징을 한다면 부부의 그런 어떤 연을 잊지 못했다 우리가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BS에서 그 부분 원앙새는 부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양유와 매화가 부부의 연을 맺지 못한 현재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고, 또한 EBS 표현 옆에 보이시죠? 화자의 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상대방의 다음 행동에 동기부여를 합니다. 다음 행동이 뭔지 아세요? 우리 혼인하자 라는 것에 동기부여를 하고, 남성과 여성을 각각 나비와 꽃에 비유를 해서 여성을 수동적 존재로 봤던 당대의 관습적 사고도 보이네요. 그러니까 꽃은 왜 수동적인 거잖아. 그러니 여기에서 어쨌든 EBS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나비는 남성을 상징하고 꽃은 여성을 상징해서, 그러니까 결국 양유 당신이 나를 알아보지 여성이 나를 못 알아보는군요 라는 의미라는 것과 함께 당대의 관습이 여성이 굉장히 수동적인 것은 당연시 여기는 그런 표현이구나 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하여건을 이에 양유가 그 글을 받아보고, 자, 그 글 표시되어 있죠? 자, 이 글을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행동에 옮기는 거잖아. 이 글 때문에 양유가 매화가 여자임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지. 아니 그래서 써주고 있잖아. 나 여자야 라고. 그대 인생이 다르기로 사양하였더니 그렇잖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니 풍모가 정녕 여자로다. 그러면 백년해로 어떠하뇨? 우리 결혼하자 라고 하니까 매화가 고개를 숙이면서 수색이 완연해서, 그러니까 근심 걱정? 왜냐면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결혼할 수 없잖아. 이 당시에 어떤 그런 것도 또한 관습이지요. 그래서 한 3줄 내려올까요? 결론, 부모의 명을 받아 백년해로 한다면 낸들 아니 좋을까? 전 좋아요. 부모의 명만 받을 수 있다면 저 안 좋겠어요? 저 이거 좋은데 부모의 명령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죠 라는 뜻이고요. 허락을 전제로 청혼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매화의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양유가 기뻐가지고 그래 허락만 하면 되는 거지 이러면서 둘이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제 부른 거예요. 12옥란이 와서 상객이 왔으면, 상객이라고 하는 것은 관상을 보는 관상쟁이 아버지죠. 여기서는 왔으면 생원님이 그 집이 찾으시나이다. 생원님 같은 게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양유의 아버지야. 그래서 가봤더니
이 여자는 남복을 입고 남을 속인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자가 여자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뒷장입니다. 뒷장이 뭐라고 했냐면 내 뒤에 내 두 미래의 앞날에 일국의 재상이 되었으되 누가 양유가 재상이 되긴 되는데 불쌍코 가련토다. 나이가 16세가 되면 호식할 상이니 범에게 잡혀 먹힐 상이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요 하니까 병사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조병사가. 어디서 미친놈이 상객이라고 하고 왔네. 아들의 그 불길한 게 너무 싫었던 거죠. 하고 하인의 불러는 쫓아내려가 한데 상객이 일어나서 두 걸음의 홀 불견이요. 두 걸음을 걸었는데 이 불견 보이지 않아요? 휙 사라지는 거지. 그럼 범상치 않아? 도수를 부린다는 거잖아. 도수를 부린다는 건 일반 사람이 아니란 소리잖아. 일반 사람이 아니고 도수를 부린다는 건 그러면 이 관상도 맞다는 소리네? 인 거지요. 그래서 EBS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객이 신비한 인물임을 보여주어서 사라졌잖아. 그의 예언에 대한 병사의 태도를 밝히게 하죠. 예언을 믿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그리고 살펴보니까 그 앉았던 자리에 한 봉서 편지가 놓여 있어서 개탁 열어보니까 양유와 매화로 부부가 아니 되면, 그러니까 둘을 결혼시켜라 라는 뜻이잖아요. 둘이 만약에 부부가 아니 되면 임진 3월 초 3일에 필연 호식하리라. 반드시 잡아먹힐 거야. 이러면 어떻게 결혼을 안 시키겠니? 근데 어찌됐건 이 부분이 바로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암시해주는 것과 두 번째 조병화로 하여금 둘의, 저 둘 안 쓸게요. 그냥 둘이라고 쓸게요. 둘의 결혼을 허락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글이죠. 어떻게 결혼을 안 시켜? 죽는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쭉 아래쪽은 제가 안 읽을게요. 아래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인한테도 이제 얘기를 하고, 여자니까 이제 내 당에 들여라. 여자들끼리 기거하는 쪽. 그리고 되도록이면 남자들을 남녀 유별하잖아. 만나지 말아라. 뭐 이러면서 되게 예뻐해요. 예뻐하는데 이걸 그 부인조차 예뻐한다는 게 문제야. 자, 뒷장 넘어갈게요. 마무리할게요. 그 뒤에 보면 이렇듯이 자탄할세. 이때 최부인이요 양유의 계모라서 매화의 인물을 탐해서요. 매화가 괜찮은 거지. 그래서 매일 사랑하시더니 제 상처한 남동생이 있음에, 상처 있다는 건 결혼을 한번 했다는 뜻이야. 아내가 죽어서 이별이 된 거지. 어쨌든 있음에 혼사할 뜻이 있어. 여기서의 혼사는 항상 문맥이야 얘들아. 혼사를 시킬 뜻이 있어요. 여기서의 혼사는 누구하고 누구? 자기 남동생하고 그리고 매화하고요. 이렇게 둘을 혼사시킬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계를 꾸미더라. 아주 계략을 꾸미는 거야. 하루는 병사가 내당에 들어와서 부인 최 씨를 대하여 가로되, 이제 병사는 마음을 결정했어요. 둘을 결혼시키기로. 전일 상객이 이러이러하니까, 요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즉 둘을 결혼시키겠다,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계기가 된 거죠. 저것 때문에 허락하는 거야. 내도 기륭을 어찌하리요. 그러니 매화는 양유와 동갑이요 인물이 비범하니 혼사함이 어떠하리까 라고 둘을 혼사를 시키면 둘을 혼사시키려 하는 내용인 거죠. 그랬더니 병사, 부인이 변색, 얼굴색이 확 변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병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양유는 사부 후계요. 당신의 후계자고. 매화는 유리걸식했던 아이라.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애였잖아. 그러니 근본도 알지 못하는 인물을 어찌 인물만 탐하리까. 어떻게 인물이 좋다고 근본도 알지 못하는데 라고 하면서 항상 무엇을 근거로? 근본을 알지 못한다 라고 했으니 근본을 근거로요. 혹은 근본을 핑계 삼아서요. 이걸 핑계로 해서 혼인의 반대 의사를 펼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문맥상 여러분들 누구나 체크하게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인의 말씀이 옳도다. 그래서 이루에 장단골을 가서 매화 근본을 알려. 내가 그 동네 가서 한번 찾아다니다가 매화의 근본을 아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그래서 사람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EBS 들어갈까요? EBS가 뭐라고 했냐면 병사가 최 씨의 의견을 수용했죠. 부인 말씀이 옳도다. 항상 문맥 앞뒤 수용해서 내린 결정이고요. 양유와 매화의 혼인이 유보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유보를 하고 그것 때문에 매화가 또 다시 이제 조병사가 오해해서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그대로 믿었으니까. 그래서 내쫓기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줄거리 체킹이에요. 제가 읽어가면서 어떻게 읽었는지 봤죠? 항상 앞뒤 문맥 받아가면서 줄거리 체킹하는 거 보시고, 이 부분은 어쨌든 둘의 사랑과 이제 아직은 안 나왔지만 저 뒤에 이제 이별하는 부분, 그리고 결국은 결연하게 되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 이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매화가 주인공이라서 조금 매화만 기억해도 기억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줄거리 살짝만 기억하시고 읽어내는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렇게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에서 또 뵙겠습니다.